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볼 게 있는데, 좀 나눠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음, 요새 얘기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일단은 일본 문제를 얘기를 할게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우리나라 산업에 큰 충격을 주고 싶어 했지만 실패로 끝났죠.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서처럼 뭔가 어떤 산업이 외부의 다른 요인 때문에 충격을 먹거나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개발자니까 개발 쪽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새 조금 대두되고 있는 것들이 뭐 옛날부터 오긴 하겠지만 데이터 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4차 산업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AI나 이런 것들이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빅데이터에 대한 활용이거든요. 이 빅데이터라는 것이 이제 사용자가 접속을 하고 사용자가 이용을 해서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서 그 데이터들을 뭔가 상업적으로나 공공의 그 목적에 맞게 이용을 하려고 할 때 이런 데이터들을 쓰는데, 음, 이 데이터에 대한 주권, 이 사용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데이터 주권의 또 다른 예를 이제 국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혹시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지만 1년이 안 됐죠. 그 아마존 웹 서비스가 한번 중단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배달앱이 전체적으로 다 다운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경우인데, 이 아마존 웹 서비스,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어차피 미국 회사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데, 그 서비스가 미국에서 중단이 되는데 왜 우리가 영향을 받아야 하느냐죠. 우리가 스스로 그런 서비스들을 구축을 하고 우리가 스스로 안에서 그런 서비스들이나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다면, 그쪽에서 서비스가 멈춘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서비스들이 우리나라엔 좀 미비하죠. 일단은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아마존의 그 데이터 센터를 보면은 엄청나게 큰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해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미국에서 좀 약간 뭐랄까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엄청나게 큰 땅덩어리에 어디든 마음만 먹으면 큰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부러운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너무 땅덩이가 적죠. 그래서 제대로 된 뭔가 데이터 센터가 물론 있지만, 뭔가 좀 더 큰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고 그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 웹 서비스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겐 도움이 될 것이고, 만약에 미국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정보를 그러니까 관리하는 주체라고 하나요? 그 주체가 나쁜 마음을 먹고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한다거나, 그 데이터를 이제 생산한 사람들의 동의 없이 그 데이터에 마음대로 접근하고 그거를 활용하려고 할 때, 그거에 대한 서비스는 다 미국에서 받고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냥 노출이 되죠. 그런 것들에 대한 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측면과 개인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일단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이게 지금 EU에서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EU의 GDPR이라고 해서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라고, 발음이 이상한가? 이런 것들이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는 회원국 간의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레귤레이션은 이제 지침이라고 하죠. 디렉티브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의 법률로 모든 회원국한테 동일하게 직접적인 효과를 발생을 합니다. 이 95년도부터 제정됐었던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대체를 해서 그러니까 작년 5월 25일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GDPR의 내용은 한번 여러분들이 따로 뭐 검색을 해보시거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좀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자로서의 기본 상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런 기본적인 이런 용어 같은 거에 대한 정의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GDPR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런 반대급부의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때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정이 된 건데 그런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프리즘 사건이라는 거네요. 이거는 제가 따로 검색을 해서 찾아낸 건데 프리즘이라는 거는 이제 미국 국가안보 NSA 많이 들어보셨죠? 영화에서도 빅데이터 이제 특정 뭐 애플이나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 기업들한테 접속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빅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달라고 정부에서 요청을 했죠. 근데 그 권한을 이제 거부했죠. 그런데 에드워드 스노든이라고 국가안보 직원 유명하죠. 이 사람 뉴스에 많이 나왔었죠. 이 사람이 세상에 폭로를 했고 국가가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례가 큰 사건으로 터졌던 게 바로 프리즘 사건이었고 그에 대한 데이터 주권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이라고 일단 검색을 할 때 쓰여 있었고요. 이런 프리즘 사건처럼 국가는 이제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개인이 여러 가지 IT 기기나 여러 가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생성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들여다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좋겠죠. 그걸 들여다보고 싶겠죠. 거기서 뭔가 테러나 국가 전복을 꿈꾸거나 아니면 뭐 국가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의 정보를 마음대로 무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좋은 면도 있다고는 보지만 이 개발자들의 지금 윤리에 있어서는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어찌 됐든 간에 그 사람이 쓰는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하고 그 사람의 데이터는 함부로 접근할 수 없어야 하는 게 개발자들이 가져야 될 직업 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시고 뭔가 교양 삼아서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